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 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저희 수상한 공시 이 오픈하기 전부터 나갔던 노래 다 보셨죠? 바로 그 종목 그 단타라는 제목에 상당히 내 노래 같다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아픈 사연들 저희가 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애청해 주시고요. 먼저 그 5장 정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차례 더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미 증시에 역시 훈풍이 불었습니다. 역시 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이뤄냈는데 역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누차 언급드렸던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은 제출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추세 전환도 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뭐 어제 뭐 좀 예측보다는 조금 다소 좀 밋밋했지만 네. 그래도 오늘 FOMC에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저희가 한 3월 첫째 주 정도에도 네. 자 파월 의장이 3년간 금리 네. 인상을 하지 않겠다 좀 얘기했는데도 네. 그날은 또 반짝 맞아요. 또 증시가 좋아요. 네. 다음 날 또 국채 금리가 한 0. 몇 프로 올랐다가 2%대 급락 나옵니다. 네. 또 다시 시장에 또 좀 진정해라 네. 이런 또 메시지 보내면 다시 반짝였는데 네. 자 어제도 FOMC에서도 뭐 결국에는 3년간 기존의 어떤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입장이 바뀐 게 뭐가 있었느냐 네. 주가만 유동을 쳤어요. 주가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변동성을 좀 갖고 갔던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자 감사보고서 시즌에 따른 이 투자의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단계. 자 이게 좀 주요했던 거지. 네. 자 뭐 파월 의장이 3년간 뭐 5년간 금리 인상을 뭐 유지하면은 지금 기조를 유지해주면은 뭐 주가가 오늘 뭐 다 뭐 10%대 급등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상승의 명분, 하락의 명분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은 사실 우리 뭐 증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네. 이 감사보고서 제출이죠. 지금도 이 개별 종목들 보면은 오늘도 네. 뭐 이유 없이 뭐 하한가 가고 20% 넘게 이제 급락세 네. 나오고 있는 종목들 또는 반대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은 반드시 수반되는 이유가 있다. 네. 이 점을 각별하게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부분은 감사 리스크가 반드시 좀 상존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에서 선뜻 이 싸다고 덜컥 매수했다가는 네. 거래 정지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네. 자, 이 함정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싸다고 사기에는 네. 아직은 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짙은 이 장세 속에서요.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급락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감사 리스크가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이라고 섣불리 매수하는 전략은 금지하시는 것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슈앤 공시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로 저희가 오프닝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 동시에 좀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SK 케미칼 주식회사의 이 백스 사업 부문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 그리고 백신과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말 그대로 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줬고요. 시가총액도 12.9조로 불어나게 되면서 단숨에 코스피 28위에 대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기관의 수요치의 흥행에 대한 이런 예측은 이미 저희가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주목받았던 그룹주, 바로 SK그룹주입니다. 이 줄줄이 조금 투심이 집중이 되면서 줄줄이 좀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님이 핫한 대어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제 주변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청약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청약의 어떤 이 배분이 너무 기관이나 좀 막대한 이 자금을 갖고 투신사들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네. 일반 이 청약 물량에 대한 어떤 이 배분 이 비율을 좀 네. 다르게 하면서 이번에는 다소 좀 개미들도 좀 많은 이 수량의 어떤 주식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뭐 좀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바뀐 청약 제도가 최초로 좀 도입됐던 네. IPO 대여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지금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6만 5천 원인데 뭐 오늘 뭐 사실은 시초가가 16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9천 원 상한가 좀 직행을 했죠. 네, 그렇죠. 자, 동시효과 거래 13만 5천 원짜리 한번 찍고 그다음에 16만 9천 원 30%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 마무리했는데 지금 잔량은 지금 뭐 보이는 것처럼 650만 주가 네. 잔량 뭐 아침 잔량이 한 630만 주 정도 됐는데 자, 한 30만 한 24만 주 정도의 신규 매수가 몰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 여기 좀 난감하죠. 자, 이게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160% 정도. 거의 뭐 한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뭐 거의 뭐 2배 이상의 막대한 지금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이 초흥행을 달성했다라는 그렇습니다. 평가고. 네. 자, SK바이오스가 작년에 SK바이오팜의 또 상장 또 흥행이 있었죠. 그랬죠. 자, 같은 이 바이오 이 계열사의 IPO 상장에 이제 흥행을 좀 거두면서 네. 관련된 SK 그룹주도 최근에 좀 시세가 좀 좋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오늘 28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기간 수요 예측은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좀 접촉을 좀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SK 케미칼에서 이제 분사된 법인이기 때문에 네. 자, 물적 분할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어떤 이 지분법 이슈는 SK 케미칼에 좀 더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오늘 SK 케미칼의 뭐 주가는 그렇게 뭐 좋지 못하고 한 아까 보니까 한 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말 그대로 이 청약 제도가 좀 변경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몰린 그랬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 신규 상장주 투자 사실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주도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일단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 정말 좋아 보이고 이 회사가 지금 시작부터 막 뭐 따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식을 잘 모르셨던 분,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상장됐던 종목이 막대한 시세를 좀 줄 거라고 착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이 상장 이후에 시세를 좀 분출했는데 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서는 거의 최초의 공모가에서 단기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네, 지속적인 어떤 가격의 조정이 좀 있거든요. 잠깐 제가 여기를 한번 보죠. 네, 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뭐냐면 공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청약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체 2,295만 주의 신주가 시장에 풀린 겁니다. 네, 그리고 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예요. 자, 5번. 기간 투자자의 의무 보유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네. 자, 15일 확약. 이게 뭐냐면 보유예수예요. 자, 오늘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일 있다 팔릴 수 있는 물량이 한 2.8%, 36만 주가 풀리고요. 네, 한 달 후에 300만 주, 3개월 후에 또 300만 주, 6개월 후에 또 390만 주, 미확약은 186만 주. 자, 시장에서 상장된 물량 중에서 자, 아까 우리가 전체 배정 물량이 2,295만 주입니다. 네, 자, 개인 물량 제외한 기간의 미확약 물량을 제외한 1,260만 주면 한 740만 주가 개미 물량이에요. 개인 물량입니다. 거기다가 186만 주의 기간 미확약 물량이 오늘 네. 시장에 좀 유통되는 건데 자, 대충 한번 거래량 오늘 볼까요? 자, 지금 오늘 전체 거래량 한 75만 주 정도 좀 나와 있는데 자, 힌트가 나와 있죠. 그러네요. 자, 1,200만 주에서 180만 주. 넉넉하게 우리가 뭐 한 1,100만 주 정도. 네. 자, 6개월까지 1,100만 주의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뭐 주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차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물량이다. 얼마짜리? 6만 5천 원짜리죠. 네. 오늘 주가는 16만 9천 원입니다. 자, 현재 구간으로 160%의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충분하게 투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중간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많이 싸졌으니까 우리가 사자. 이렇게 되면 또
기관의 보유해소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또 환금성 제약 맞아서 자 당연히 내 주식 가치가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네. 자 공모주 신규 상장 종목은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 네.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SK 바이오팜의 현재 주가 추이, 그다음에 바닥권 이후에 이 반등 여부인데 네. 보유해소 확약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좋지 않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유자 관점은 어떠냐? 네. 자 아까 나와 있었죠. 자 개인들 경우에는 네. 1,100만 주가 한 6개월까지 시장에 풀릴 건데 자 이런 어떤 이 매물대가 점진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자 1개월 후에 310만 주의 추가적인 어떤 물량이 나올 것인데 그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내가 어떤 고가 부분에서 좀 일부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투자 대응 전략으로 당연히 신규 접근은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과 또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고점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본격적인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새로운 종목 살펴보기 이전에요.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다뤘던 내용들 좀 그 결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순당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번에 관리 종목을 탈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두 번째는 바로 동방선기입니다. 이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도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저희 변 대표님께서는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측대로 실제로 관리 종목 지정에서 이제 그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공시의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선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저희 수상한 공시를 통한 프리미엄급 정보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기업은 과학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 그리고 의약 중간체 그리고 항균제 등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케미컬 사업 부문과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9년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케미컬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원료 의약품과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 또 공급을 하면서 또 이제 바이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사업에서 축적된 이 역량과 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포 유전자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신경병 증성 그 통증 치료제와 또 이제 항암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 골관절염 치료제죠. 바로 인보사 K주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었고요. 또 생산하고 판매하던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7월 3일에 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K주 품목 허가 취소와 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서 어떤 걸 받게 되냐면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게 작은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대표님. 이 코오롱 생명과학 좀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코오롱 생명과학 지금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뭐 작년 재작년이었죠. 너무 뭐 시끌벅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뭐 다름 아닌 뭐 인보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지금 뭐 코오롱 티슈즈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지금 돌입되면서 거래가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네. 자 이제 과거에 인보사 케이주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게 골관절염 이 치료제로 시중에
시판 허가가 되고 있었어요. 어. 또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던 약품이었는데 네. 자, 성분이 임상 시험에 들어갔던 어떤 이 핵심 성분과 이 실제 의약품에서 만들어졌던 이 성분과의 차이가 있다. 즉 성분 조작 이슈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 취소, 그다음에 네. 진행됐던 임상 시험마저도 이제 중단 취소시켰어요. 네. 자, 이 이슈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 뭐 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자, 뭐 최근 공시가 하나 나왔죠. 어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잠깐 내용 볼게요. 네. 자, 회사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매출액이죠. 자, 1294억의 연결 매출액인데, 자, 매출액이 이 감소 요인은 크게 뭐 없었어요. 자, 영업이익 영업손실 258억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을 431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기 대비해서 이 손실의 폭과 영업 손실의 폭은 비슷한데, 당기 순손실의 이 폭은 좀 감소시켰던 좀 요인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코오롱생명과학이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였냐면, 네. 자,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자본 잠식률에 대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최근 3개년도 사업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 자, 자꾸 용어 어렵죠. 기네요, 상당히 자, 용어가. 법차손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네. 여기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자금, 그다음에 뭐 매출액,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있죠. 그렇죠. 자, 영업이익에서 이 법인세를 빼기 전에 이익이에요. 자, 이게 427억의 손실인데, 자, 이익법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을 한 300억 냈다.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빼거든요. 어. 뭐 법인세가 이제 100억을 냈다. 그러면 300억에서 100억 빼면 200억 남죠. 그렇죠. 그래 법차손 이익은 300억, 법인세는 200억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 네. 자, 이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자 마이너스 427억이 이제 손실이죠. 네. 자, 이 부분이 자본 총계의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79%를 넘었고요. 올해는 74.5%를 초과되면서 네. 최근 3, 4업년도에 이 두 개 년도가 이제 해당됨으로써 관리 종목에 지정된 사유가 하나 추가됐고, 자, 다음 볼까요? 네. 우리가 관리 종목의 지정 이슈는 4년 연속 누적 영업 손실 내면 네. 관리 종목 갑니다. 네. 자, 보면은 올해, 작년, 뭐 그전년, 그 전전년도, 네. 자,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이제 돌입하게 된 건데, 네. 자,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3, 4업년도 법차손 50% 초과, 그 다음에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라서 네. 오늘 관리 종목이 최종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자, 잠깐 내용 볼게요. 3월 17일이었으니까, 네. 자, 회사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네. 자, 규정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건으로 인해서 자, 오늘부로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올해 좀 뭐 막대한 좀 어떤 이 실적적인 요인이 네. 올해까지는 어찌됐든 관리 종목까지는 가는데 좀 앞으로가 좀 관건일 거거든요. 그렇겠어요. 이게 정말로 이 코오롱 생명과학 사실은 올해 수익 개선이 관건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어떤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죠. 일단은 자, 이거는 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그렇죠. 종목에 지금 올해 관리 종목하고 내년 관리 종목 가면 네.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년에도 영업 손실 내면 5년 연속 적자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요. 네. 자, 내년에도 50% 초과되는 법차손 내면 또 어떻게 된다? 그때도 상장 폐지 실질 그렇죠. 실질 가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해소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당기 순이익을 내야 되고, 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반드시 좀 내야 되는 네. 뭐 필사직생의 뭐 거의 이 뭐 선택분이 없어요. 맞네요. 무조건 올해는 이익을 내야 되는 이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네. 코오롱생명과학은 발등에 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거는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진행하는 이 케미컬 사업이 네. 자, 지금 CMO 시장이 어떻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의약품에 대한 수주, 약을 좀 만들어 주세요. 맞아요. 치료제 만들어야 됩니다. 백신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저급 공장은 지금 일반 케미칼 못 만듭니다. 다 백신 돌려요. 그럼 이 반사수혜를 중소형 제약사,
중소형 CMO 회사가 다 위탁 생산해야 되는데 네. 자, 바이넥스 경우에 예를 들었습니다. 바이넥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악재 이슈 있었지만 실적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호황기인 이 CMO 시장에서 맞아요. 자, 바이넥스의 어떤 네. 존속 가치 훼손 없었다. 좀 강조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올해 어떤 실적적인 어떤 변화 추이가 충분히 이익 전환이 된다면 기사 회상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예측이 되고 네. 자, 지금 인보사 부분인데 자, 올해 대규모 흑자를 손실을 냈던 이유는요. 네. 자, 3분기까지는 한 1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의 인보사가 이 품목 취소되면서 네. 이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자, 이유에 따라서 뭐 기술 수출 계약금 264억 원을 이제 토해낸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손실로 잡혔기 때문에 올해 막대한 영업 손실, 그다음에 단기 손실 낸 거지.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케미칼 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을 잘 만들어서 네. 흑자 전환을 한다면 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런 관점에서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오롱생명과학 말 그대로 지금 그 CMO 호황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기사 회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잠깐 좀 차트 좀 볼까요? 네. 자, 이 회사가 사실은 자, 잠깐 보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구간이죠. 자, 한 18,000원에서 57,000원까지 올랐던 거는 네. 인보사 품목화가 이슈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음. 이 단기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죠? 자,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락했네요. 추락을 보여왔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인보사의 품목화가 취소, 네. 그 다음에 진행됐던 임상 모멘텀이 임상 시험마저 취소가 되면서 모멘텀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자, 반대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임상 취소가 됐다. 근데 인보사에 대한 어떤 이 품목 취소는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성분을 좀 더 조작했다면 이 약이 정말 효능이 있었다면 저는 좀 보완해서 가도 괜찮지 않나 봐요. 너무 이 바이오 산업을 탄압하고 죽이기보다는 네네. 잘못된 거를 빨리 인정시키고 이에 따른 페널티 강하게 줘서 네. 다시 좀 잘 만들어서 좀 구기게 기여도 좀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을 이렇게 좀 죽이는 것보다는 네. 기회를 좀 좀 더 줘서 네. 기업의 어떤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이런 이 차원에서 네. 좀 한 번쯤 기회를 줘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코오롱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네. 올해 뭐 케미칼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좀 이슈를 만들겠다. 자, 주가는 지금 뭐 바닥권 영역입니다. 저 일봉상의 기준에서도 지금 한 18,000원대로 보여지는 이 구간을 지금 간신히 좀 지탱하고 있는데 네. 좀 더 확대해서 보더라도 자, 여기죠. 네. 자,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은 일봉상의 바닥권 영역인데 불확실성이 사실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인보사 케이주의 최종 취소냐, 네. 티슈진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 어떤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 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요인을 좀 저해시키는 건데 네. 자,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케미칼 사업 쪽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익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뭐 매수의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닥권 영역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각별하게 우리가 좀 한번 판단해서 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인보사의 어떤 추이,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유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네. 1분기 실적에서 이익 전환한다면 바닥권 영역에서 한번 노려보는 전략,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홀딩의 의견일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기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많은 부분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팔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뭐 지났어요. 네. 자, 인보사 때문에 주가 전고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70% 정도 마이너스 손실 나 있을 건데 네. 자, 바이오 회사의 악재는 있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추이가 실적의 어떤 상쇄, 영업이익 전환된다는 그 믿음을 좀 갖고 네. 코오롱의 이런 악재가 어찌됐든 뭐 정리는 될 겁니다. 뭐 최종 상장 폐지가 되든 인보사가 취소가 되더라도 네. 케미칼에서의 이 사업 성과는 확연히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보유 관점이 많지 않겠는가.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알아본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 관련해서 저희가 공시 내용 분석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 케미컬 사업이 충분하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기사 회생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 보유자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막대한 손실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까지 보시면서 상장 폐지냐 아니면 다시 추세 전환이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지금 저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앞으로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엔지스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 살펴보게 되면은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커넥티드 ADAS 솔루션 등을 글로벌 전장 업체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현재 공급 중에 있고요. 특히 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 자동차를 외부 통신망과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내비링크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바로 브링고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율주행 커넥티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의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알아볼 만한 공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예, 지금 뭐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최근 올해 1월 초 주가 대비 거의 뭐 지금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자, 회사가 어떤 모멘텀의 손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네. 주가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즌에 주가가 빠진다는 건 뭐죠? 자,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임박이 있을 때.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에 어떤 불안감이 조성되고 감사보고서가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의견 거절이거나 네.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이 주가의 흐름으로 조금 반영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뭐 참고하기도 좋은 예입니다. 먼저 좀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어제 공시였습니다. 기타 경영 사항을 통해서 잘 공시했는데요. 네. 자, 감사 보고서의 제출 지연. 자,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자, 우리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뭐 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감사 보고서. 그렇죠. 감사 보고서. 자, 주주총회가 3월 31일 날입니다. 다음 주 언제? 화요일까지. 네. 다음 3월 30날이면 월요일까지. 그렇죠? 그렇죠. 자,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감사 보고서를 내게끔 네. 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회사는 3월 26일 날 예정돼 있던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오전 9시에 예정돼 있던 정기 주주총회가 지금 감사 보고서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18일까지였어요. 네. 근데 감사 업무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연 제출됐다. 자, 이렇게 공시를 한 건데 네. 자, 감사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면 관리 종목 갑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네. 자, 회계 감사인이 우리가 지금 감사를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늦을 수 있다라는 이 공문을 사전에 회사에 보냅니다. 그럼 이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네. 기타 경영 사항에 올려요. 거래소에 보내주면 이 공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접수된 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는 좀 예외적인 면제를 좀 해줍니다. 네. 자, 이런 요건 때문에 회사는 자, 언제까지냐면 4월 네. 7일까지는 4월 7일까지는 사업 보고서로 제출할 때 반드시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최근 자율주행차로 뭐 작년부터 조금 이 매기가 좀 유입됐었어요, 사실은. 그랬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자,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게 시세 만들면서 네.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런 뭐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였는데 네. 자, 주가는 지금 추세석으로는 자, 일봉상 저점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상한 걸까요? 공시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왜 공시를 꼭 봐야 되는지, 왜 공시를 꼭 읽어야 되는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네. 자, 바로 작년 감사 보고서 때, 반기 검토 보고서 때, 네. 좀 더 볼까요? 자, 6개월, 1년으로 한번 보죠. 네. 자, 이거 보면은 자, 반기 검토 보고서 때 이미 이미 뭐 예측이 됐었죠. 자, 잠시 보죠. 자, 여기 나왔네요. 네. 자, 반기 검토 보고서 냈는데 자, 회계상 의견 어떻게 됐죠?
감사 제한 범위,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해서 한정. 자, 한정 받았어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반기 때 한정받았던 법인은 네. 이 사유를 기말 감사 때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다는 거는 감사에 어떤 이슈가 있다. 그렇네요. 자, 회사 관계자는요, 이번 사업 보고서 제출 연장이 네. 회계법인으로부터 뭐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신속하게 추가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성실한 감사를 진행해서 네. 제출 기한 내에 조금 이 감사를 좀 조속하게 마치겠다라는 좀 입장을 좀 밝혔는데 네.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 관점에서 공시를 우리가 꼭 봤다면 네. 작년 8월에 반기 보고서 때 감사 의견 한정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기말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감사 보고서에 제출 지연이 있었다면 감사의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면 네. 의견 거절일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는 공시를 꼭 살피고 네. 한정에 따른 감사 때 이유 없는 주가 좀 빠졌다면 네. 좀 비를 좀 피하고 보는 게 맞다. 네. 잠깐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일봉상의 뭐 차트 지금 영역대는요. 잠깐 볼게요. 네. 자, 요 구간 정도인데, 자,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요 한 4,000원대 좀 더 볼까요? 네. 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800원. 뭐 보수적으로 좀 탄탄하게 좀 보여지는 거는 네. 4,000원이 지금 뭐 단기적인 우리가 지지대라고 좀 봤을 때, 자, 지금 일봉상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지금 요 포인트 4,000선, 네. 지금 4,480원 지금 깨고 있죠. 네. 자, 이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면서 어떤 이슈? 이제 감사 보고서의 리스크. 어떤 리스크 이슈죠. 그렇죠. 감사 리스크. 자, 8월 30일 날 네. 감사기관 한정 나오고 어떻게 됐냐고요. 자, 보시자고요. 자, 올랐지만 감사 범위 한정 때문에 빠졌어요. 네. 자,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뭐 때문에 빠지냐? 또다시 감사. 감사의 리스크예요. 자, 그렇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된다?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사도 네. 늦지 않습니다. 네. 자, 기보유자 관점에서는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이슈가 사실 뭐 홀짝이 있냐 이 여부는 전문가가 이 주석만 봤을 땐 모릅니다. 네.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가가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감사의 과정에서의 어떤 의견 조율, 그다음에 회계사의 회계법인의 감사인에 좀 입증해야 되는 회사의 어떤 책무, 네. 이 부분을 잘 소명해서 감사 보고서가 적정의 의견을 좀 받는다면 네. 저는 뭐 단기의 상승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데 어. 지금은 감사 리스크가 좀 수반된 리스크가 좀 반영된 네.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에서는 이 금지 관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종목 엔지스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역시나 이미 공시를 통해서 충분히 흐름을 익혔다면 비는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기에 이미 제출된 공시 내용에서도 감사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었고 역시나 이 기말에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은 4,000원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신규 매수 관점은 금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당연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좀 생각해 보시는 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단기 상승 모멘텀은 볼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사실은 좀 중요한 종목들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중요성이냐? 바로 공시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이 공시 내용만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저희가 미리미리 투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나중에 이 폭풍우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수상한 공시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프리미엄급 분석과 함께 하시면 모두가 다 아주 성공적인 투자 전략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소통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 골든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